자, 38번 가볼게요. 문학이라는 게 그 사회적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은 처음에는 문학은 그냥 사회에 순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되게 수동적인 거 아니야? 그냥 사실상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독립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제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책만 읽는 거는 사회 변화를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사회에 순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학을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상반된 주장을 마주합니다. 문학과 액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문학이라는 게 책만 그냥 행동 안 하고 책만 읽는 건데 그럼 이건 수동적인 거 아니야? 이런 입장도 있고 A라는 입장도 있고 B 아니야. 문학을 읽으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잖아. 그래서 사회 변화 열망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B라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가들은 주장했어요. 뭐라고? 문학이 격려할 거라고. 고립적인 리딩을, 성찰을 어떤 방식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세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립적인 활동을 일으킨다. 사회 변화에 하나도 관심 없다. 이거자. 따라서 카운터, 거스른다고 보는 거예요. 고 어게인스트 똑같은 뜻이죠. 사회적 정치적 활동,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정치적 활동이 좀 카운터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문학이라는 건 사회 변화를 약간 거스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와는 단절이다. 그러니까 앉아서 책만 읽는 건 사회 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도 이어집니다. 자, 기껏해야 문학은 단절을 격려할 뿐이래요. 복잡성의 인정을 격려할 뿐이래요. 사회는 복잡하지 어쩔 수 없지. 막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수동성이고 그냥 주어진 것을 acceptance 받아들일 뿐이야. 이것도 약간 appreciation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건 그렇구나. 삶은 참 어렵구나. 인생은 쉽지 않구나. 현대 사회는 복잡하구나. 이 정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부터 다른 입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졌는데 이 위험하다라는 게 뭐냐면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 문학은 위험한 거야. 왜냐면 권력자들은 이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학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사회 잘못된 거 아니냐? 할까봐 이 문학이라는 게 권력자 입장에서 굉장히 dangerous하게 느껴진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문학은 뭐를 촉진시키냐면 권위에 대한 퀘스처닝을 촉발해. 그러니까 꼭대기에 지금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지. 이거 문학책 사람들 못 읽게 하자. 그러니까 자꾸 감시가 있고 탄압이 있고 언론 통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벌이는 거지. 아니 이거 소셜 어레인지먼트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이 권위 구조 잘못된 거 아니야? 왜 90%는 못 살고 10%만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아랫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퀘스천을 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이건 당연히 소셜 체인지로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앞에 얘기랑 완전 대립된 얘기인 거 느껴지죠. 앞에서는 문학이 수동적이라고 취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학은 사회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다 이런 거예요. 심지어 플라톤은 금지시켰어요. 시인들을.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 그러니까 플라톤은 항상 이상세계를 추구하잖아요. 자신만의 이상세계에 시인들은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대. 왜냐면 그들은 단지 피해만 줄 거라고 본 거야. 플라톤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소설들은 왜냐면 플라톤도 권력자라고 봐야 돼. 플라톤도 어소리티로 보면 당연히 이 시인에 대해서 싫어했다는 거야. 시인들은 이제 자꾸 아랫사람들이 일어날 명분을 주니까. 그래서 소설은 오랫동안 자 이거 credit A with B가 attribute A to B예요. A를 B의 탓으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서 소설인 건 오랫동안 뭐의 탓으로 여겨졌어? with 이하의 탓으로 여겨졌어. 사람들로 하여금 오형식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끔 한 게 소설로 여겨진 거야. 그들의 삶에. 그리고 이걸 열망하다죠. 이것도 making people eager 이겁니다. 형용사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열망하게끔 유도한 그 원인이 바로 소설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변화의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드라이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소설이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줄 촉진함으로써 동일시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뭐 확인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급, 성별, 인종의 어떤 디비전, 경계를 초월해서 동일시를 촉발함으로써 소설은
동료 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어. 야, 흑인도 백인도 황인 뭐 아시아인도 다 똑같아 라는 동료 의식을 촉발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투쟁을 단념시킬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그 투쟁을 왜 단념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잘 봐야 돼. 하고 싶은 말은 but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단념시키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 똑같이 느껴. 다 똑같이 느껴. 그러니까 뭔가 동일시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도 떨어지겠지. 왜냐면 지금 이대로가 다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사회가 변화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투쟁이 단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소설은 또한 프로듀스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리한 부정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살짝 밑밥이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고 벗으로 뒤집히면서 아니다. 오히려 소설은 뭔가 되게 부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뭔가 오히려 투쟁을 계속 일으키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은 또 나왔죠. 뭐의 탓으로 여겨져요?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여겨져요. 이게 중요하죠. 문학 작품은 결국 변화의 원동력이었던 거야. 여기 예시입니다. 토마저씨죠. 토마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쵸?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오늘날. 근데 이게 도와주었죠. 목적어 생략되고 보어 나왔네. 자, 만드는 걸 도와줬죠. 리버스는 반감입니다. 밑에 어벌전도 반감이야. 혐오 이런 뜻이야. 노예제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남북 전쟁을 파스블 가능하게 했다. 이게 보어랑 목적어가 도치된 거거든요. 큰 상관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문학은 소셜 체인지의 드라이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주장이 A, B 두 개 있었지만 얘는 B에 해당하는 주장이었죠. 이 B에 해당하는 주장이 이 글의 주제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